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22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 네, 오늘도 그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또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김소라 변호사님이시고 또 어떤 분인지는 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밀 병기세요. 비밀이에요? 오늘의 비밀 병기.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 다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찬우님부터. 네, 뭐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발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식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귀여운 나무를 집에 하나 사놨습니다. 뭐 직접 이렇게 뭐 물 주고 막 이렇게. 예, 다육이 귀여운 거 사서 이름도 지어주고. 다육이요? 예, 열심히 키워보려고. 식물인데 그 좀 이렇게 귀여운 식물이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뭐 그 달태령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는 그 지역구 중에 그 장경태 후보가 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응원하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막상 딱 가는 날 다행히 좀 여론조사가 좀 더 낮게 나온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가니까 좀 마음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좀 하나 아쉬웠던 거는 그날 방송을 하다가 제가 이게 날씨 때문에 그런지 이게 튕겨가지고 그때 제 방송 보시던 분들한테 그래서 좀 되게 양해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면 안 되겠죠? 낮게 가니까 높게 나왔다는 거죠. 좀 더 괜찮게. 나아졌다. 아, 네네, 나아졌다. 더 좋게 나왔다. 네. 혹시 이게 또 낮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요. 네, 좋게 나왔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비밀병기라고 소개해 주셨던 네. 김소라 변호사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라 변호사라고 하고요. 뭐를 설명해야 되죠? 최근에 또 그런 중요한 일 또 맡으셨잖아요. 네, 더불어시민당의 공관위원으로 들어가서 여러 후보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적합한 분들을 좀 추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공관위에서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와, 지금은 정말. 아닙니다. 특히 그 공관위에서 대변인이라고 해서 저도 좀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따가 맞아요. 지금 벌써 다 얘기하면 또 서로의 재미없어요. 애환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저희가. 아, 그렇죠. 그 어떻게 어려웠나요? 보면 어려웠어요, 너무. 그 조금 있다가 네. 네,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특히나 그 제가 조금 있다가 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우리 김소라 변호사님 또 자세한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또 지난 일주간 제주도, 목포, 부산 막 이런 데 또 다녀왔어요. 동대문 뭐 그다음에 안산하고 춘천도 갈 예정이고 강서 갑하고.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분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분들 맞습니다. 저희가 응원을 할 예정이고 또 이따 비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일단은 그 얘기를 좀 더 이따 해볼 예정인데 총선이 그 전에 이제 총선이 거의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좀 기분이 네. 어떠세요, 다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저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 되게 떨리죠. 이게 이번 선거가. 그 약간 공부랑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시험 기다리는 느낌 있잖아요. 되게 그럴 때 되게 떨리잖아요. 뭔가. 저희는 죽을라 준비 많이 기다리면서. 했잖아요. 왜 준비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준비를 안 한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런 심정만큼 떨린다고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막 두근두근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선거 같다는 약간 이런. 그만큼 피 말리진 않는 것 같고 본인들만큼의 제가 그만큼 정말 저 사실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추측만으로도 너무 두근거리긴 해요. 저는 제 선거라 생각하고 전국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저도 남일 같지 않고. 저도 제일처럼 뛰려고 합니다. 늦었습니다. 우리 김소라 변호사님 좀 어떠세요? 이 선거. 저는 이번 선거 유독 정신이 없고 이번 선거가 유독 또 제 선거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선거 같은 그런 여러분 마음도 좀 다들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시험 공부 안 하면 빨리 그냥 잘 보든 못 보든 빨리 시험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른 빨리 총선 날이 와서 투표하고 탁 모든 게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
결국엔 그 달타령님 빼고 아니 나머지 저도 저희는 저도 그렇죠. 그럼 우리 화목하게 넷이 다 간절하게 정말 아마 간절합니다. 사실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제가 조금 있다가 몇 가지 간단한 이번 주 이슈 잠깐 얘기하고 좀 비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우리 김소다 변호사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그다음에 지역구와 비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좀 짜봤고요. 최근에 그 잠깐 얘기 나오다가 어떻게 보면은 김 빠지게 만들었던 사건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다들? 그 N번방 네. 공작 관련해서 네네. 최근에 뉴스 공장에서 제가 그때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딱 타기 직전이었어요. 그걸 듣는데 막 너무 와 이게 실제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막 생각이 들다가도 최근에 그 바로 직전에 그 유시민 이사장님 그 채널 A 그 공작 보면서 맞아요.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근데 영상을 바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부산에 가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게 이렇게 딜레이 되다가 좀 어느 정도 김이 많이 빠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오늘 뭐 방금 전에 그 알릴레오의 이해찬 대표님도 나오셔가지고 뭐 이 N번방하고 뭐 이런 그 관련된 건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주말쯤에 공작이 하나 터질 것 같다. 뭔가 이제 또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공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저는 그거를 들었을 때 사실 공작도 막 너무 소름 끼친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저희가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쪽을 저희가 선거 한 번으로 이겨서 없애버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들은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게 계속 살아남으려고 할 것이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저는 되게 김어준 같은 분이 안 계시면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지?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포스트 김어준은 푸나님이요. 푸나님께서도 당연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아니 지금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근데 소장님 나 왜 갑자기 약간 이러신 거 아니에요? 일단 아니 근데 그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저희들이 청년들이 사실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앞에 방패막이가 돼주시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한테도 우리가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도 푸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오늘 많이 이렇게 알고. 교훈적인 느낌으로 진행하시나요? 아니요, 치고 들어오셔도 돼요. 네, 아니 그 변호사님은 좀 어떠세요? 처음 보셨다. 아니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믿을 수 없죠. 네. 네. 그 좀 이런 걸 또 더 가까이서 보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가까이에서 본다는 느낌은 없는데 진짜 저도 그냥 와 이게 진짜 현실인가? 내가 몰랐던 세상은 이런 건가?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게 개혁한다고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작은 걸음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까 과연? 이런 되게 좀 약간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찬호님은 좀 어떠세요? 머리도 이렇게 하셨는데 뭐 공작에 관한 내용. 머리- 네, 머리랑 무슨 우리 한국 상관이에요? 사회에 대한 네, 저는 이런 게 예전에는 드러나지도 않던 일이었던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됐던 일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야? 라고 접근을 해서 이제 고쳐보자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예전에는 이런 일 없었는데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해맑게 머리도 해맑게 잘랐어요. 그래갖고 네,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진짜 좋아져야겠죠. 그러기 네. 위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네, 건데 뭐 그런 사례도 많았잖아요. 학교 폭력 문제도 예전에 또 심각한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뭐 조금씩 와해되고 있으면 다 와해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확실해요. 그거 너무 희망적이야. 근데 희망적인 것도 좋아요. 아, 왜냐면 그럼요. 너무 이 맞습니다. 세상이 저도 한때 되게 우울하게만 생각해봤는데 끝도 없어지더라고요. 이 맞아요. 지하가 끝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마 한 번쯤 살면서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좋고 이런 분이 옆에 진짜 한 분쯤 계셔야 돼요. 한 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명만 한 명만 이 밸런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 이런 공작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문제는 예방을 하고 나면 이 카드가 만약에 버려지게 된다면 이게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되게 우습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없는 음모론자처럼 취급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또 이게 되게 복잡한 게 이 자칭 보수 세력들은 그런 거 그냥 막 뿌리잖아요.
막 음모론이라면서 온갖 이상한 거 다 엮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데 이걸 같은 선생에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얘기를 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좀 간단하게만 봤을 때 어쨌든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는 거 그게 진짜 큰 역할이다. 그래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이걸 부랴부랴 막다 보면 제가 그 예전에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MB 재단 측에서 고발하고 제 입장 얘기한 건 언론이 다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얘기는 하지만 언론이 뭐 내용을 안 다뤄줬을 때 그 없는 일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기사도 나는 거 보니까 김어준 씨의 음모론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기정사실화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언론 내보내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 쫙 해서 막 비웃는 댓글들. 네, 맞습니다. 야, 막 이런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는데 실제로 유시민 이사장님하고 그 채널 A 관련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또 계속 그냥 수면 아래로 점점 사라지는 그런 현실 되게 안타깝고 아무튼 근데 저희가 그게 멀리서 보면 약간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그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발전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염세적인 분 한 분과 희망적인 분 한 분이 항상 필요해요 저희에게. 여기 이렇게 또 잘 보이시는 분이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우리 사회에. 네. 아니 근데 그 쪽에서 하는 게 대체로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지겹다 싶은 게 조금 있죠. 아 근데 그 지겨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붙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죠. 다음 네. 주까지 이 지역구와 비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 비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 제가 비례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고 있는데 그 구독자분들, 그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진짜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응원하시는 그런 지지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제 방송에서도 몇 차례 이제 얘기를 할 때 일단 한창 그 비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지역구를 많이 다녔어요. 전국에 있는 지역구를. 한창 그때 저한테 비례 얘기 안 한다고 오히려 또 뭐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지역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국의 각지에 있는 그 지역구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 막 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공유한다거나 최대한 이런 현황들을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더불어시민당 그 공동 출정식도 해서 또 시민당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다뤘습니다. 이 더불어 원팀 가족이다. 이게 그거는 팩트거든요. 그리고 딱 그런 얘기만 했어요. 제가 뭐 다른 당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한 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개인의 판단은 당연히 그 구독자분들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예요. 이것까지도 제가 막 강요를 한다거나 그걸 제 얘기를 안 듣는다고 뭐라 한 적이 없는데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보는 듯한 닉네임들이 있어요. 막 아이디도 되게 달라요. 막 뒤죽박죽 막 있는데 처음 보는 닉네임 분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열린민주당 네거티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막 계속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거티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보통 댓글 달려요. 뭐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나 이 요즘 슈퍼챗 멤버십 가입 그 포인트 이게 떠 있잖아요. 옆에 아이콘이. 네. 그런 걸 다시는 분들 중에선 저랑 생각이 다르다는 댓글 꽤 많이 달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두님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고 나는 적일 찍지만 시민당도 응원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에요. 저는 그게 그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죠. 근데 왜 처음 보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막 이 당이 생각이 다른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그걸 강요할 수도 없는 사회인데 이런 상황에 마치 어떤 그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여기 막 저쪽 험담하고 저쪽에선 여기 험담하고 이런 식으로 막 양쪽을 넘나들면서 계속 이간질을 시키려는 게 뭔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방송하면서 그런 게 눈에 익는 아이디도 있고 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1년 넘게 그런 생방송 하고 하면서 이런 경우를 거의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러면서 하지도 않은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네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걸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채팅창에 많은 의견들이 오갈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고. 네. 근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없는 얘기를 적어도 지어내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거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즉 구독자분들이 잘 판단을 하고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잘못 휩쓸려 가지고 이제 있지도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이 돼서 다른 방이나 커뮤니티에 네.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총선이 지금 8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저야 지금 막 그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새날이라든지 이런 그 빅스피커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런 해명을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지역구 비례 후보자들 알리고 계속 그런 또 시사 브리핑 뉴스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네. 현안이. 그런 거 계속 치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거 해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해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정사실화에 대해서 돌아다녀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해서 제가 요즘에 그 부쩍 그 시민당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절대로 그 이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하는 거지만 절대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또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제가 여기 나왔다 해서 뭐 이 새날 전체의 어떤 패널분들이나 푸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 청국장 내에 새날 내에 청국장 내에 있는 황희두의 생각인 거지 이게 청국장 전체의 생각으로 봐서도 안 되는 거고 새날 전체의 생각으로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치 뭔가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이렇게 하면 청국장도 똑같은 사람들 이 새날까지 다 똑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댓글을 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엄청나게 힘든 그 상황들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번 4.15 총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문제로 서로 막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누군가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개개인의 생각들 충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4명의 생각도 뭐 비례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도 다 다르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인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싸잡아가지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면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네. 보시는 분들이. 하지만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 어떤 얘기라도 다른 그 유튜버들한테 가서 이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제가 과하게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유튜브 채널을 제가 희두님 방송도 보고 있고 다른 채널들도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게 똑같은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댓글을 적고 있는 게 맞나 할 정도로 희두님이 하지도 않은 얘기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은 어디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섀도우 복싱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근데 뿐만이 아니고 이 채널에 예를 들어가지고 황희두님 채널에 와서 새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한테 가서 또 새날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유튜버들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댓글을 또 다시더라고요. 저는 좀 아까 희두님 했던 말씀에 좀 이어가지고 하자면 실질적으로 푸나님께서 뭐 저희 때문에 사실 저희는 청국장 코너는 저희들의 독자적인 의견이고 푸나님과는 전혀 의견이 개입되지 않는 코너잖아요. 저희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코너이고, 근데 저희 때문에 푸나님께서 혹시나 뭐 피해를 입는다고 하셔도 본인은 그런 거 같이 감내해야지라고 말하는 멋진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 더 오히려 저희 때문에 피해를 입으실까봐 너무 걱정되고 안타까운데 사실 오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더불어 시민당에 이렇게 관련된 분을 모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딱 한 번 모신 건데도 왜 이렇게 뭐 갈라치기를 하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또 씌우더라고요. 전영기 후보님도 나오셨잖아요. 전영기 후보님도 그렇지만 근데 저희 기억 속으로. 아니 전영기 후보님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오늘도 왜냐면 알릴레오를 보고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해찬 대표님이 한번 나오셨는데 왜 열민당을 지지를 안 하고 시민당만 이렇게 밀어주냐. 근데 사실 그때까지 나왔던 인사들을 다 이렇게 면면을 보면은 열린민주당을 한 번도 초대를 안 하고 갑자기 이해찬 대표님이 나오신 게 아닌데 거기에다가도 댓글이 왜 열린민주당으로 하지 않고 왜 시민당으로 이렇게 치우쳐졌냐 편파 방송이냐 그리고 막 이해찬 대표님을 굉장히 비난하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실 그런 빅스피커인 분들한테도 그런 공격이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야 참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그냥 아까 그 새날과 청국장이 분리된 의견이라는 거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이 유튜브 언론 지형도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용기님을 일단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초대를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그 뭐 기울어졌다는 게 잘못 표현하면 이게 되게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게 기울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민당의 후보자분들이 뭐 이걸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네. 이걸 설명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지역구 좀 다녔잖아요. 제가 전국을 다니는 동안 비례 얘기 왜 안 하냐 할 때 이 시민당
뿐만 아니라 원래는 민주당의 지역구 험지에서 고생하는 후보자분들이 전국에서 불렀어요. 좀 유튜브 촬영해달라. 근데 뭐 새날이나 이런 빅 스피커분들이 스튜디오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나마 그래도 혼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직접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혼자서.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유튜브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좀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해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구독을 해서 응원을 하는. 이건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라서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하자고 한 건데 최근에 이제 시민당 공동 출정식을 마치고 시민당 후보자분들도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했던 분들도 안 계시고 네. 유튜브 이 생태계를 좀 알아야지 계속 이거 성장시킬 수 있는 디테일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설명하면 진짜 밤샐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방송에 출연이라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게 또 출연하기엔 또 쉽지도 않고 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어도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라도 하나 이렇게 개인 유튜브라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구독자 1000명만이라도 넘겨드리자 해서 더불어 구독 캠페인을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비례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례 얘기하지 네. 마라. 지역구에 집중할 때다. 지역구도 중요하고 비례도 중요합니다. 비례에 있는 후보자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불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더불어 원팀이라고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시고 계시고 이해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근데 계속 그 가족이라고 원팀이라고 강조하시는데 더불어시민당의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본 그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그동안 언론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노출이 안 된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여다보고 그리고 각자 이제 판단을 해야지. 이거 아직 제대로 공개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만나봤을 때는 아직 제대로 얘기도 못했다는 반응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비례는 얘기하지 말라는 게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제 아마 그거를 좀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 그냥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시민당 얘기만 나오면 갈라치기 세력이 딱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이게 막 갈라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 그쪽 어느 한 당을 네거티브 하겠다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다들 훌륭한 후보들이고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기존의 빅 스피커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은 현장에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스피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자기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더 도와드려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자.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도 늦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좀 김소라 변호사님께 좀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따가 이건 끝날 때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부터는 김소라 변호사님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 질문 타임인가 이런 취조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저부터 할게요. 네. 저부터요. 네, 각자 그냥 궁금한 거 편하게. 진술 거부해도 되는 거죠? 중간에? 무조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왜냐면 대변인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전. 전 대변인님이시죠. 전 대변인님이신데 사실 이거 아까 희두님도 아시니까 공간이 계셨으니까 아까 뭐 이렇게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공심위의 대변인이 계신 경우가 많나요? 굉장히 생소해가지고 혹시 이런 게 원래 있는 건지 처음 들어봐가지고 어떤가요? 저도 처음 들어봤고 네.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굳이 더불어시민당에서 공관위가 활동을 짧게 하면서도 대변인을 둔 이유는 저는 일단 공관위의 위원들이 총 10분이셨는데 네. 그 10분에게 모두 기자님들이 거의 뭐 융단 폭격을 하는 것처럼 네네. 전화를 하시고 뭐 같은 질문을 계속 뭐 위원마다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약간 네네. 다른 답변이 나오면 또 이제 공관위원들끼리의 의견이 통일되지 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잘못된 보도가 나올 게 좀 우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변인을 놓고 그냥 언론과의 소통의 창구는 하나로 놓자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어쩌다 보니 제가 대변인이 됐던 거였어요. 우리 전 대변인으로서 대변인 역할을 너무 잘해주셨다고 제가 되게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아니 그리고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여쭤보려 했는데 아.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급발진, 갑자기 급발진. 이게 원래 그 자소서가 아니고 뭐죠? 저한테 되게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이게 그거 있잖아요. 자기 속에서 뭐라고 하죠? 이력서에도 가장 최근 먼저 넣잖아요. 아, 이제 슬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변호사 활동을 또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도 변호사예요. 아, 네. 네. 지금도 ING인데 네. 어떤 그 변호사 중에서도 이게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아. 거 주로 전문 변호사세요?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경력이 짧아서 뭔가 어느 분야에 딱 전문이에요. 제가 이 분야는 진짜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다양한 사건을 되게 두루두루 많이 했는데요. 조금 특이하게 뭐 사실은 소위 말하는 시국 사건들의 변호인으로 이름이 많이 올라갔었고 비교적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는 사건들도 종종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특히 뭐 저작권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의 자문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법인은 사실은 시국 사건이나 형사 사건으로 조금 유명한 편인 것 같아요. 오. 네. 찬원님 궁금한 게 있다고. 어떤 법인지 궁금한데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명함을 드릴까? 아니 눈이 너무 촉촉하게 질문해가지고. 부담스럽네요. 네. 부담스럽지 않게 질문해 주세요. 네네. 네, 경고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되게 막 다양한 거에 전문 변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다가 여기 더불어시민당의 그런 일을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어요? 그게 저도 너무 궁금해요. 아, 왜 나를 갑자기? 그래서 저도 약간 급작스런 부름을 받고 요청이 와서 뭐 기꺼이 제가 도움이 된다면 가서 좀 뭐 도와드리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수락을 했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갑자기 대변인이 되고 막 그렇게 경무에 시달리게 될 줄은 몰랐죠.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진 않아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네. 그 공관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네. 그랬어요. 저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그냥 편하게. 네. 왜냐면 순번 받아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방금 얘기하신 띵동. 네, 칭찬인데 이제 아니, 방금 경무라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거를 항상 저도 언론을 잘 살펴봅니다. 근데 그러시군요. 그렇게까지는 또 아니고. 근데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은 게 있어요. 굉장히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경무에 시달리면서 검증을 하셨다고 많이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언론에서는 이게 뭐 그냥 휘뚜루마뚜루 그냥 아무나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좀 억울했죠. 사실은 뭐 물리적인 시간이 짧았던 거는 저희 모두 아마 모든 공관위원분들이 다 인정은 네. 하실 거예요. 다른 당의 공관위에 관련된 절차에 비해서 시민당에서 조금 기간을 짧게 두고 절차를 빨리 진행했던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심사의 질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뭔가를 받아서 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 주어진 자료와 또 공관위원들 개별적인 이런 레퍼런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억울해요. 네. 좀 기억에 남는 이게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혹시 기억에 남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으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네, 울컥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일했어요. 네, 정말 열심히 일했고 뭐 밤새서 했고요, 진짜. 네, 워낙 또 후보로 지원을 해주신 특히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사회적인 또 역사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사실 현존하는 유일한 시민 참여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시민당이죠, 예, 정말. 참여형의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래서 정치의 문턱을 약간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낮췄다는 데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만큼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후보자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스피커 또는 네임드인 유명한 네네. 분들은 아니시니까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사 자료가 뭐
아주 충분하지는 않았어요. 어. 물론 이제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밤을 새워가며 전화를 해가며 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일일이 추적을 해가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요. 예, 굉장히 열심히 뭐 새벽에 정말 막 4시 반에 갑자기 전화해서 잠깐 부동산 문제를 좀 물어보겠다고. 네. 네. 또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약간 좀 빠르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서 네네. 또 제가 막 새벽 4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받으시던가요 그때? 놀랍게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되신 놀랍게도 분이- 놀랍게도 잠을 안 자고 계셨는지 목소리도 굉장히 청명하고 와. 그래서 되게 소상히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실례되는 걸 알면서도 전화를 드렸는데도 되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바로바로 또 소명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팩스로 넣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오. 네. 네, 되게 근데 진짜 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힘든 그 과정을 거치신 것 같아요. 근데 직접 그 변호사님께서 한 발 이렇게 디딜 생각은 없으셨나요? 이쪽 시민당에. 제가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런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푹푹 들어오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저는 제가 감히 어떻게 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받쳐드리는 건 얼마든지 하더라도 제가 앞에서 나갈 역량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굉장히 그렇게 비슷한. 말씀하시니까 나 이제 그러셨어요? 히든님을 말. 저도 약간 비슷한 건데 찬호님은 지금 언제쯤 거의 발 디디세요? 저요? 네. 저는 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아마 보급이 제 체질에 맞지 않나. 보급 그래서 중요하죠. 예, 보급과 후방 지원이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저는 보급과 후방 지원의 전문성을 좀 강화시키고자. 고급형 정치인. 유찬우 보급형 정치인. 네. 그렇게 하셔도 아무도 안 따라오줍니다. 제가 다를게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진짜 보급 저도 최근에 초안지 봤는데 보급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쵸. 그럼요. 네, 보급 끊기면은 다 이긴 거 망하고 그렇죠. 막. 보급이 핵심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점하시는 거네. 네, 지금 딱 아. 정치권에서 내가 있어야 네. 된다. 약간 딱 이런. 찐뽕 딱 이렇게 그쵸. 하시네요. 와. 네, 그런 걸로 하죠. 왜냐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꼭 이 국회에서 다들 보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 심사 과정들이 그러면 거의 매일 밤새다시피 하시고 얼마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럼 시작한 후에? 공관위 출범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3월 21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최종 일정이 끝난 거는 3월 23일 월요일 밤 늦은 시간에 끝났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저는 대변인이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자님들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저는 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러면은 다시 연락이 와도 이런 거 하고 싶으세요?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후회는 안 하셨지만 화요일은 안 하지만 예, 그렇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그럼 궁금한 거 네. 하나만 여쭤봐도 네. 돼요? 가장 기억에 남는 기자 있어요? 기자요. 네, 있어요. 오. 화요일 아침에 어. 제가 오전 10시까지 출근이어서 아침에 보통 이제 7시 반, 8시쯤에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가는데 이제 한 6시 반쯤 일어나거든요. 근데 7시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침 7시에 전화를 해서 그런데 대변인님 1번이요. 갑자기 자기가 누군지도 얘기를 안 하고 오. 1번? 뭐지? 나하고 뭐 하자는 거지? 오, 그러게요. 딱 네. 받자마자. 네. 근데 뭐 1번이요. 언제 뽑으셨어요? 약간 이렇게 뭐 동네 언니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어. 네, 감히 나한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약간 이제 제가 6시 반쯤 일어나는데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근데 갑자기 1번 얘기를 하니까 1번은 뭐 누구 와. 얘기를 하는 건가. 뭐 5글자로 이렇게.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공관위에서는 이게 되게 오해가 많았는데 네. 그 시민당의 공관위에서는 순서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명단에 들어가실 후보자님들을 네네. 추린 거지 그분들에게 순번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갑자기 1번 후보자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 번호 그쵸, 그쵸. 순위는 그 시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1번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쵸. 네, 사실은 이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순위를 확인해 보고 숙지를 한 거지. 그때까지는 정말 1번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죄송한데 1번이 누군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네, 그랬던 기억이 그럼 그분은 있어요. 이거 말하기 싫으면 싫다 그러지. 이거 장난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싸우자는 건데
네, 좋습니다. 나와서 얘기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 나경원 전 보좌진 하셨던 분이 박창훈 씨요. 예, 홍대로 나와라 현피에 현피투자. 전화로 싸우다가 그런 사람이 있었군요, 진짜. 이게 실제로, 실제로도 있다. 중학생한테. 중딩한테. 중딩한테. 네. 그래서 이쪽도 사실 진짜 원래는 저는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이 여의도 정치기권이. 근데 저는 아닌 쪽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민주당에서 공관위원 잠깐 했었는데 그럴 때 되게 억울하지 않나요? 이 언론에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막 이제 연락처가 어디 막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오밤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책임지고 사퇴해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은 밤중에 전화? 사퇴 밤중에 전화해서 대충 다짜고짜. 이제 본인이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나오니까 사퇴하래요. 그래서 제가 사퇴하는 거는 나도 미련 없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어그로를 끄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왜 사퇴했냐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퇴하라고 해서 그럼 했는데. 일단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갑자기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마 되게 말 못할 사정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 특도 이제 방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어떤 기자님이 공관위 활동이 종료되고 나서 당사에서 이제 기자회견이 다 끝나고 나서 미처 나가지 않고 이제 업무를 마무리하시다가 저를 발견하시고 오셔서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선 답해드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듣고 있는데 뭔가 어떤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검증을 하셨냐. 그래서 당연히 검증 과정에서 고려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에 대한 해명을 했다는 게 아니라 공관위원으로서 이런 심사를 했다라고 그래서 심사의 결과는 이랬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바로 그 기자님이 저와의 그 짧은 대화를 마치고 한 1시간, 2시간 만에 제 해명의 취지와 다소 어긋나는 기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화가 났죠. 왜 이럴 거면 내 말을 왜 들었나. 다 듣고 자기 마음대로 쓸 거면서. 맞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진짜 이게 당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되게 처음에 스며들면서 이렇게 되게 좋게 물어봐서 네, 진짜 좋게 물어봐요. 이거 괜찮다. 사실대로 써주겠구나. 맞아. 고마운 사람이구나. 근데 딱 보도되는 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일 없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는 했는데 뭐 어쩌죠 하면서 굳이 그걸 인용하고 이런 사실이 드러났으나 공관위 대변인은 이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름만 쓰려고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엮어서 그러면서 한편 이런 의혹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그럼 왜 전화한 거냐고 밑에서부터 깊은 빡침이 올라오시네. 원래 자연스럽게 이게 화가 올라오는데 또 정말 힘든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공간이 잘해도 욕을 먹는 자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좀 걱정을 했어요. 이거는 뭐 심사를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고 어떻게든 욕을 먹는 자리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흔쾌히 정말 거절할 생각은 안 하고 바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죠. 그렇지만 2번은 안 된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내 맘대로 하고 욕 먹을까? 그렇죠. 다음에 한번 그런 자세로 임해볼까. 근데 정말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언론뿐만이 아니고 뭐 야당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다 정말 눈을 떼지 않고 어떻게 미끄러지나 한번 보자. 그것만 계속 주시하고 있었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꼭 공간이랑 또 별개로 그 후보자 면면이 보면 사실 정책이나 비전이나 공약 이런 게 되게 좋은 후보자분들이 많으시고 현장 전문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으시거든요. 뭐 윤미향 후보님이라든지 맞습니다. 진짜 이 사실 유명하고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 뭐 그 중에 한 분이 윤미향 후보님이겠죠. 근데 모른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제 채팅창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막 듣보잡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듣보잡들 시민당에서 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막 인터넷에서 있는데 좀 그런 걸 또 옆에서 보시면서 직접 이제 심사를 또 하셨잖아요.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다양한 분들을 보셨을 텐데 좀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시민당에서 분야 자체를 6개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 정도 분야를 나눠서 후보자 모집을 했어서 각자 본인의 주력 분야 또는 전문 분야에서의 활동을 많이 어필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 해당 분야에
그런 관련된 단체로부터 추천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업계로부터의 추천을 받아서 오신 네네.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근데 사실은 이 비례대표라는 제도 자체가 직능 대표를 뽑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직업군 해당 분야에서의 추천을 받을 정도의 후보자라면 조금 더 그분의 활동을 좀 유의미하게 보고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사를 했었죠. 네. 그리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네.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를 했었고요. 네. 정말 현장의 소리를 담았다고 할 수가 네. 있겠네요. 그런 데서 추천을 또 받으시고. 네. 뭔가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뭐 소 한 마리 지나가는 갑자기 죄송합니다. 차도님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 달타령님이 너무 몰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방송 내내 지금 뒷모습만 보고 있어서 등을 돌려버렸네. 네. 네. 마이크에 떨어지면 또 안 돼가지고. 또 특별 귀한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오늘만 제가 양해 눈을 너무 부탁드립니다. 이쪽에서 안 뗐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아니 그러면은 네. 그냥 이제 뭐 시민당 얘기 뭐 한 번만 더 그냥 하나 궁금한 거 말씀드리자면 후보자분들 뭐 다양한 분들 보셨을 텐데 그냥 뭐 한 분 한 분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그냥 좀 대표적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시게 되면 좀 이런 뭐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떤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대를 한 건 당연히 없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정말 서류와 그분들의 그냥 그런 업계에서의 그 업계라는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봤던 거여서 그분들이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국회의원이 정말로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비전을 막 세부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구체적인 기대를 한 거는 없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일한 시민사회 참여 플랫폼의 형태를 가진 정당에서 시민사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정말 네. 풀뿌리 민주주의에 충실해서 네, 네. 그 분야에서의 전문성 하나만 가지고 올라오신 시민사회 후보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국회로 가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해당 분야에서의 어떤 요구사항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어떻게 해소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건 공관위에서 다 그러시진 않았을 거고 저 개인적으로 네, 혼자 그런 이제 생각. 별개로. 예, 예. 좋습니다. 그 뭐 이따가 또 전반적인 이제 향후에 또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저도 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제 과거와 현재 좀 들었고 알겠습니다. 네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사전을 써주시나요? 하나 어렵네. 나오나요? 네, 제가 쫙 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시민당에 대한 얘기를 공간이 이 비하인드 스토리 사실 이런 게 또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뭐 당사자들은 힘든 과정이지만 또 지나고 보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될 수 네, 있는데 어느새 약간 미화가 돼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네.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네, 이런 게 굉장히 있지. 재밌었어요. 알차고. 저희도 지금 저희 그 공간위원분들끼리 하나가 되었고 네. 우리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욕먹고 했던 약간 동지들 학창 시절 생각할 때의 그쵸.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또 찬호님이 뭐 이렇게 준비하셨잖아요. 뭐냐면 지역구에 대해서 우리 또 전문적인, 전문가의 네. 우리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우리 류찬호님.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이 없습니다. 네, 오늘 찬호님 아, 지역 네. 네, 뭐 깨알같이 많이 써오셨네요. 네, 그 전문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저쪽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이거는 샤이 보수가 숨어 있다. 샤이 보수가 한 10% 정도 숨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오늘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씨께서 네, 이제 씨께서 네. 더 나아가서 황교안이 종로를 뒤집을 것. 오늘 만원짜리인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래. 근데 몇 도 뒤집는 거예요? 180도에 360도에. 그런데 도가 안 나오구나. 8일이면 역시. 8일이면 충분히 뒤집고 당선될 것 뭐 이런 식으로 뭐 의견을 쓰셨는데 이게 10%가 왜 나온 건지 한번 살펴봤어요. 오. 예, 이 10%가 근거가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 더하기 쉬워서
7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네. 10은 그냥 하면 되니까 좀 아. 편하거든요. 이게 원래 샤이 보수층이 예전 같은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는 그 안심번호를 못 썼기 때문에 그 왜곡된 게 많았어요. 그것도 보수에게 유리하게 잡힌 거죠. 아. 이게 무선이 없다 네네. 보니까 유선 조사만 하다 보니까 보수한테 유리하게 잡힌 측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봐라 저 때도 틀렸으니까 이번에도 틀릴 거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안 맞는 주장인 거고 네네. 그리고 아, 그 얘기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무선의 차이. 아, 저도 맞아. 잘 몰랐었거든요. 찬우님이 보통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게 보기는 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없는 뭐 연령대별로 휴대폰이 집중돼 있는 층이 없잖아요. 근데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뭐 안 가지고 계시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무선 100%로 해도 그다지 상관이 없고 거의 비슷한. 무선을 100% 해도 상관이 별로 없고 뭐 무선 95대 유선 5 요 정도 해도 상관이 없고 유선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젊은 사람들이 집 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집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영업자나 주로 이제 주부 아니면은 그 고령층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선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이 보수가 좀 과다 표집이 돼요. 실제 여론보다 좀 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뭐 무선과 유선 비율을 이렇게 살짝 마사지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긴 했거든요. 최근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음모론인가 공작인가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 그 유선 비율을 좀 수도권에서 과다하게 섞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의 결과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그거를 이제 언론이 받아줬고 야 뒤집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표했을 때 내가 투표한 게 의미가 없게 될 수가 있잖아요. 사표가 네. 되거나 뭐 압도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걸 자극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면 이길 수 있다. 이제 바뀐다.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유무선 비율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 유선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좀 보수가 과다 표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추세를 보고 네. 실제로 이게 음모론이 아닌 게 근데 동작을 지역이 맞아요.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뒤집혔었는데 바로 다음에 또 뒤바뀐 결과가 나왔죠. 네. 그거는 제가 보니까 유선을 10, 무선을 90 정도로 썼는데 네. 그렇게 유무선 비율을 조정하면 결과가 그냥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기분 좋으셨겠네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러면 그냥 유무선 100%로 하라고 하고 그걸로 그냥 집에서 만족하라고 하시죠 그냥. 본인 집 전화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저 괘씸하다고 해도 되나? 근데 이 왜곡된 결과값을 가지고 또 언론에서 막 받아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럼 경험이 풍부한 나경원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정말 네. 근데 하루 동안 즐거웠겠죠 거기다. 그렇죠. 뭐 그런 행복 좋아하시잖아요. 네. 차장님 어때요? 희망과 아, 행복. 뭐. 그분들도 행복을 뭐 갖고 이렇게 희망을 품고 있다 다음 날 바로 좌절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실제로 저희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거에 영향 받는 분들 꽤 계실 거거든요. 그쵸. 저도 당장 딱 그거 봤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예, 그렇게 저도. 예, 그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괜히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심위를 가서 봐야 돼요. 안 보면은 우리가 뭐야 졌네? 이런 마음이 확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가서 한 번씩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러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꼭 근데 직접 자세히 만약에 본다고 해도 이런 내용을 모르면 평소에 예를 들어 30%가 과다가 된 건지 아니면 그런 걸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일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언론에서 보통 정당 지지도를 넣어주잖아요. 정당 지지도 몇 % 이렇게 넣어주는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네. 그러면 그 전에 여론조사와 그 정당 지지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충 정당 지지도가 유무선 비율까지 볼 것도 없이 정당 지지도가 이 지역은 한 20대 후반 정도 나오는 게 맞네 미래통합당이 했는데 그런 조사를 보면 그 보수가 과다 표집돼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가 튀어요. 뭐 갑자기 37%가 나온다거나 뭐 40%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거 좀 보수가 많이 잡혔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걸 좀 찾아오신 게 있다고 아닌가요? 더요? 다음 주에는 이 좀 믿을 만한 데이터를 예. 이렇게 정리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문가시니까. 제가 다음 주에 동작을에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동작을이랑 막 송파 쪽도 그리고 광진이랑 거기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네, 맞아요. 사실 동작을이나 종로을은 여론조사를 돌리는 게 더 의미가 있나 싶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거는 뭐 다 연패인데 왜 자꾸 저기를 돌리지? 그래서 왜 돌리나 봤더니 오늘 이런 기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사를 나오려고. 또 뭘 갖고 오셨군요. 아니요, 김종인, 종로서 황기환 그 얘기 찍을 것 이런 10%가 말이 10%지 이게 그냥 막 붙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말 희망이고 저보다 더 긍정적인 분들을 제가 오늘 기사로 접했어요. 그 심리가 뭐예요 도대체? 여기 물어보면 되겠네. 그저 그렇게 하면 이게 세상이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러면 거. 저 민주당 마음의 20분 평화를 20분 얻을 수 마음의 치네요. 평화. 네, 민주당 이게 20분 치자고요. 이게 분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분석의 영역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신앙의 영역인 거죠. 무릎 그쵸. 꿇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무릎 꿇고 10%는 우리가 더 이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이거 진짜 신앙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사실 진짜 그런 거 보면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이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쪽에서도 영향을 받듯이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안 나갈 사람들이 이쯤 되면 내가 나가면 바꿀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심리를 네. 끌어올리는 그쵸, 것과 반대로 이쪽에서 또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엔 그 저희 쪽 분들도 안 나가실 수 있거든요.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네, 투표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뭐 총 4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한 개인이 투표를 한다 그러면 투표를 하고 한 후보가 당선된다, 당선 안 된다. 투표를 안 하고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그 후보가 당선된다. 투표를 했는데 당선이 안 된다. 투표를 안 하고 당선이 된다. 투표를 안 했는데 당선이 안 된다.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투표를 안 하고 난 놀러 가고 내가 지지한 후보는 당선이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취하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표 한 표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최근에 또 코로나 때 노년층의 그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감소했었거든요. 뭐 건강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또 정부 대응이 좋고 시민들이 열심히 협력해서 어느 정도 좀 잡아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노년층의 투표율이 또 회복됐어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저희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야 됩니다. 중요한 맞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거죠? 당연하죠. 네. 네, 꼭 할 거예요. 주위의 그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안 가진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투표라도 하게 할까? 그러니까 기권이라도 하게 만드는 게 그렇죠. 이제 목표잖아요, 사실. 네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나중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저기 유럽의 어느 나라는 이상하게 장기 그 기증하는 비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람들은 장기 기증을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신청이 돼 있고 장기 기증 신청 거부를 해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뒷골 값이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 장기 기증이 돼 있는 상태로 귀찮으니까 안 바꾸고 해서 그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투표에 좀 적용해서 아예 안 오는 사람 뭐 오면 로또를 준다거나 아니면 안 오면은 벌금을 전 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개인 의견입니다, 이거. 네, 개인 의견이죠. 투표율이 좀 높았으면 기본권 좋겠는. 행사에 벌금으로 제약을 초래하는 거. 네. 되게 역시 또 이 전문가십니다. 변호. 네. 제 생각이니까요. 뭐. 네, 그렇죠. 예전에 로또 주자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그쵸. 유시민 네. 작가님도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셔서 로또 되게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다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투표장을 나오면. 그렇죠. 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좀 진짜 다른 얘기인데 그 희망을 품고 열심히 달리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 보면 마스크도 안 하고 그 도로교통 그 법을 위반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주위에 참모진들이 옆에 붙지 못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차들 뒤에 가야 되는데 그걸 막고 막 같이 뛰고 있어요. 계속 막 한창 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올 때 또 뛰고 있어요. 막 4일째 뛰고 있어요. 지금 뭐 그렇게 그 체력이 중요하다는데 정작 정치인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은 모르겠고 체력이 국력이다 이것만 강조하는 건지 심지어 마스크도 안 해요 이 시국에. 그런 분이 큰 꿈을 갖고 계신다는 게 참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 솔직히 진짜 자존심 상해서 안 웃고 싶은데 너무 웃겨. 저도 그분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이런 어떻게 보면 아까 천우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닌가. 사실 그런 분 저희가 옛날이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그 옛날처럼 생각하지 않는데 당연히 판단을 하시겠죠. 예전에는 주로 이제 신문이
주된 언론이 있다 보니까 이 한 컷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잘 나온 한 컷 이게 지지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진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과정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왜 대구시장 그 실신 논란도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온 사진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손이 네. 들어가서 힘이 막 저는 여기 동의할 예.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진도 사진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에요. 이게 손을 이렇게 꽉 잡고 눈을 질끈 감거나 실눈 떠 있는 사진 이런 게 다 찍혔어요. 그래서 그 옆에 막 벽 보고 딱 그 다음에 네. 쓰러지는 게 일단- 근데 그 영상이니까 또 가능한 거죠. 아, 그렇죠. 캡처를 네, 캡처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보일 수 있는. 네. 예, 아무튼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부 정치인들이 그 과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사실 지금 공작 이런 것도 과거의 방식만 달렸지 똑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마음껏 조작해가지고 사진이나 이 증거 끼워 맞추게 한 다음에 이거를 없는 죄를 막 있는 죄로 만들어갖고 실제로 옛날에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이런 가슴 아픈 네네.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특히나 동영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사생활 논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개개인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당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든 게 기록으로 남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그 과거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어설프게 공작질 좀 안 했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숙연하게 네, 아무튼 네, 이 얘기는 한번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좀 이제 변호사님 향후 계획이랑 이제 미래에 대해서 들여다볼 시간인가요? 그쵸, 이제 미래에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저- 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그 짤막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총선은 제가 봤을 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대님 이거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이랑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추상적으로 저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선거에는 그걸 눈앞에 볼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불어 구독 캠페인을 하자고 한 게 우리 더불어 가족들이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구독자 1000명 한다고 해서 얼마나 보겠어가 아니라 그 각각의 후보자분들은 구독 1명, 응원 댓글 하나에 진짜 막 며칠간은 행복해하세요. 그런 게 이제 몇십 개. 나는 하나 구독 달고 댓글 다는데 솔직히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쌓이면 이 후보자들한테는 엄청난 그 원동력이 돼서 진짜 그 결국에는 이 4.15 총선 특히나 이 시민당 후보자분들도 개인 지금 창구가 없고 민주당의 험지 중에 험지에서도 고생하신 분들이 유튜브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꼭 1000명이 된다 안 된다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개개인들 후보자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네. 그 마음이 굉장히 또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들의 미래를.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이 그 주인공이 우리 개개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그분들한테는 그 시너지가 합쳐지면 전국에서 모든 후보자들한테 응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4.15 전 총선이 진짜 되게 감동적인 영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주인공은 우리 개개인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귀찮더라도 그 후보자분들 제가 리스트도 최근에 영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좀 해주시고 응원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시면 그게 1000명이 하나씩만 달아도 1000개가 달리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힘을 적어도 총선 때까지 약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개개인이 역사를 바꾼다 생각하고 동참해 주시면 이게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된 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되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저도 더불어 구독 캠페인 저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우리 변호사님 유튜브는 안 하세요? 네, 저 이게 유튜브 첫 촬영인 아 것 진짜요? 진짜요? 네. 좀 어떠셨어요 오늘? 오. 되게 신기해요. 모든 게 다 신기해요. 지금 약간 이 조명은 원래 이렇게 환한가 제가 오기 전에도 물어봤잖아요. 네, 너무 여기 선글라스 신기했어요. 잘못 보면 눈이 막 이렇게 네. 돼서 이게 다 조심해야 이유가 있는 착용이었구나. 네, 원래 이제 경험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네. 향후에 이제 좀 어떻게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신 네, 건가요? 저는 공관위 활동이 끝난 이후부터 바로 또 저희 법인회사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제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선을 그으신 거 아니에요? 다시 나 부를 생각하지 마. 제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 찬호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특별 게스트 귀한 분을 모셨는데. 네. 저도 사실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다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뭔가를 하기 전에 그게
많은 정보를 얻는 게 일단은 중요하니까 오늘 주의 깊게 들었고 예. 달타령님의 뒷모습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오늘 등만 보고 방송하시구나. 나중에 이거 다시 방송 두상이 나올 때 이쁘시더라고요. 예. 뒷모습 네. 미인이라고 해주세요. 네, 달타령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곳이 또 잘 없었잖아요. 사실 후보자분들이 또 나오는 거 하고 또 그분들을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또 얘기해 주시는 건 되게 색달라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어디 가서도 못 들으실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주 많지만 나중에 한잔 하시겠어요? 네. 다음에 좋은 기회에.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네,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저는 또 의미 있고 예, 아주 좋았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뭐 이 프로그램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듣고 나서 좀 적어도 한번 그래도 살펴는 봐야겠다. 어떤 정당이고 어떤 후보자가 있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내가 4.15 총선에서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정보를 드리는 역할이 됐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덧붙여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계시지만 실제로 그 뭐 시민단체나 그쪽에서는 굉장히 제가 아까 윤미향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윤미향 대표님뿐만이 아니고 정말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저도 확인해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시민당 후보자분들 그 더불어시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약이라든지 뭐 최소한 그러니까 짧게라도 어떤 길을 걸어간지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얘기들에도 저희가 좀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럼요. 이걸 절대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더불어시민당 후보자분들이 남은 8일이라도 뭔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 좀 저희가 같이 귀 기울여 듣고 또 지역구와 비례 이번 총선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개개인이 역사를 바꾸는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번 청국장 2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